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내 통장에서 큰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신고 하나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계약이나 쓰레기 배출처럼 누구나 겪는 일들 속에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2025년 6월 15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정해진 기준을 넘는 계약은 꼭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다는 건데요. 원래는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수로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도 최소 2만 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부담이 확 줄어든 셈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서 요즘은 센터에 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분들이 손쉽게 해결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정이 바쁘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게다가 이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있어서 깜빡하고 지나치는 경우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실수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고 실제로 과태료를 피한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층 더 편리하게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평소처럼 분리수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역마다 규정이 달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은 어떤 곳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또 다른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따로 담아야 하는 품목인데요. 지역별 규정을 잘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내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제도의 변화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는 어떤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원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그리고 부동산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한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접속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고는 화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지자체에서 확정 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또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후 임대차 관련 문제 발생 시에도 보호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신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림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 신고나 과장된 내용 기재는 삼가셔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과태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지역별로 배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실 때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신고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일이 언제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계약서를 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고 구두로만 계약하신 경우에도 그 날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꼭 보관하시고 날짜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대상 조건에 맞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요. 간혹 조건이 애매해서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보증금과 월세 둘 다 포함된 전세형 월세 계약의 경우도 합산해서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서류 작성할 때 틀리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주소를 지번과 도로명 주소 중 하나로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양측 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명의자가 서류상에 들어가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실 때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하실 경우엔 입력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잘못 신고했다가 다시 제출하게 되면 기한이 지나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건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2025년 6월 15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적용되는데요.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간혹 과거 계약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점은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줄여서 쓰거나 월세를 낮춰 기재하면 과태료가 더 크게 부과될 수 있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당장은 부담을 줄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이나 일회용 용기처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물건도 어떤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고 어떤 곳은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채소 뿌리나 껍질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은 음식물로 또 어떤 지역은 일반 쓰레기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민센터나 동네 공지문, 모바일 앱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배출하셔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에게 맡기시는 경우에도 꼭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개인이 했다고 안심하셨다가 나중에 누락된 사실을 알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고 확인증을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이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이나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월세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져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공공 데이터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증금 보호나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나갈 수 있어 전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안정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만큼 생활 속 안전망도 단단해지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된 이 정책 잘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걱정 없는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